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결혼식장에서 큰일 날 뻔한 것부터 시작됩니다. 이후 제가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했는지 그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이선옥입니다. 올해 71살이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게 2021년이었습니다. 그 후로 제 인생은 계속 작아지기만 했어요. 집은 팔렸고 저는 고시원에 들어갔습니다. 한복과 양장수선을 40년 했지만 이제 그 솜씨를 쓸 곳이 없었죠. 그날도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어느 웨딩홀에서 일용직 청소 알바를 하고 있었어요. 복도를 걸어가는데 게시판에 붙은 공고가 눈에 들어왔죠. 하루 수선사 급구. 당일 현장 대기 가능자. 망설였습니다. 제 손이 아직 쓸모가 있을까? 하지만 돈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 제 인생을 바꿀 일이 터졌습니다. 깍! 신부 대기실에서 비명이 터졌어요. 저는 복도에서 걸레를 짜고 있었죠. 웨딩홀 박 반장이 헐레벌떡 뛰어나왔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달려가 보니 신부 치마가 옆선부터 20cm는 찢어져 있었습니다. 아마 앉다가 걸린 모양이었죠. 신부는 울고 있었고 하객들은 이미 식장에 앉아 있었어요. 예식까지 20분 남았어요. 수선사는 어디 있어? 박 반장은 전화기를 붙들고 난리였습니다. 하지만 수선사는 다른 현장에 있었고 올 수 없다고 했죠. 보증금 다 물어야 돼. 누가 책임질 거야? 박 반장이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어요. 신부 어머니는 딸을 붙들고 울고 있었죠. 저는 그 순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저를 돌아봤어요. 박 반장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당신이 뭔데? 수선 40년 했습니다. 치마 속 말기선부터 잡으면 살릴 수 있어요. 박 반장은 코웃음을 쳤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죠. 저는 고시원에 두고 온 작은 수선 키트를 떠올렸습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잠깐만요. 저는 사물함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방 깊숙한 곳에 작은 보자기가 있었어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손봐준 낡은 재봉틀에서 떼어낸 바늘과 실통이었죠. 그리고 그 안에는 시어머니께서 남기신 금빛 실한 꾸러미가 들어 있었습니다. 언젠가 꼭 쓸 날이 올 거다. 돌아가시기 전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이었어요. 오늘이 바로 그날인가 봅니다. 저는 신부 대기실로 돌아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치마를 잡는 순간 모든 게 선명해졌죠. 찢어진 부분을 살펴봤어요. 겉감과 안감이 함께 찢어졌지만 말기선은 살아있었습니다. 15분 남았어요. 누군가 소리쳤어요. 저는 금빛 실을 꺼냈습니다. 바늘에 꿰고 찢어진 부분 안쪽부터 땀을 잡기 시작했죠. 한 땀 한 땀. 40년 손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말기선을 잡아 당겨 장력을 맞추고 겉감을 살짝 접어 올려 무늬선에 맞췄어요. 금빛 실은 드레스 자수와 비슷한 색이어서 거의 보이지 않았죠. 10분. 땀 간격을 좁혔습니다. 손끝에서 바늘이 춤을 췄어요. 찢어진 선이 점점 사라졌죠. 5분. 마지막 매듭을 짓고 실을 잘랐습니다. 치마를 펼쳐봤어요. 찢어진 흔적이 거의 보이지 않았죠. 됐습니다. 신부가 일어나 거울을 봤습니다.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하지만 이번엔 다른 눈물이었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신부 어머니도 제 손을 붙들었습니다. 예식이 시작됐어요. 신부는 찢어진 치마가 아니라 완벽한 드레스를 입고 입장했죠. 저는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그때 몰랐습니다. 누군가 제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었다는 걸요. 금빛 실로 응급수선을 하는 저의 손놀림을 말이죠. 그날 제 바늘이 한 집안의 체면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도 다시 꿰매지기 시작했어요. 고시원으로 돌아왔을 때는 밤 10일가 넘었습니다. 작은 방에 불을 켰어요. 침대와 책상이 전부인 공간이었죠. 창밖으로는 다른 고시원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는 침대 밑 유품 상자를 꺼냈어요. 남편이 쓰던 시계, 결혼 반지, 그리고 시어머니 물건들이 들어있었죠. 오늘 쓴 금빛 실꾸러미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실을 만지작거리는데 상자 바닥에 뭔가 더 있었어요. 낡은 단축깡통이었습니다. 뚜껑을 여니 여러 층으로 나뉘어 있었죠. 첫 번째 층에는 단추들, 두 번째 층에는 바늘과 실, 세 번째 층에는 작은 공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맨 아래층에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봉투를 꺼내 열어봤어요. 안에는 노란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죠. 1999년자 서류였습니다. 소액 채권 양도 각서. 시장 신용조합 이름이 박혀 있었어요. 금액은 800만 원. 당시 시어머니께서 조합에 맡긴 돈이 제대로 돌아오지 않았던 기억이 났습니다. IMF 때였죠. 종이 뒷면에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찾을 사람 이선옥. 시어머니 글씨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또 다른 문장이 연필로 휘갈겨져 있었죠. 이 바늘은 언젠가 내 살을 꿰맨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왜 이걸 숨겨두셨을까요? 저한테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요.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들 도현이었어요. 엄마, 응, 무슨 일이야? 엄마, 이번 달도 좀. 또 돈 얘기였습니다. 도현은 몇 년 전 카페를 시작했지만 잘 안 됐어요. 제가 집한 돈에서 1,000만 원을 보탰고 그 후로도 몇 번 도왔죠. 도현아, 엄마 지금 형편이 어떤지 알잖아. 그래도 엄마, 우리가 문 닫으면 보증금까지 날아가. 조금만 더 버티면. 도현아. 저는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도 살아야지.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이 밉지는 않았어요. 다만 제가 더 이상 줄 게 없다는 게 슬펐죠. 남편이 살아계셨다면 어땠을까요? 저한테 괜찮아. 우리 함께 이겨내자라고 말해줬을까요? 저는 다시 단축깡통을 봤습니다. 금빛 실꾸러미도 꺼내놓고요. 유품은 우연이 아니다. 시어머니는 분명 이유가 있어서 이걸 남기셨을 겁니다. 저는 채권 각서를 가방에 넣었어요. 내일 시장에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제 인생이 언제부터 이렇게 작아졌을까요? 남편을 떠나보내고 집을 팔고 아들에게 손 벌리고. 하지만 오늘 웨딩홀에서는 달랐습니다. 제 손이 누군가를 살렸어요. 40년 솜씨가 아직 쓸모 있다는 걸 확인했죠. 금빛 실이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보였어요. 언젠가 내 살을 꿰맨다. 시어머니 말씀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휴대전화에 알림이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저는 핸드폰을 잘 다루지 못해요.
그런데 웨딩홀 청소 동료가 보낸 링크가 있었죠. 언니, 이거 언니 아니에요? 링크를 눌러봤습니다. 영상이 하나 떴어요. 제목이 금빛실 응급수선, 혼례 20분 전 기적이었죠.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제가 나왔어요. 신부 치마를 수선하는 모습이었죠. 바늘을 꿰고 땀을 잡고 금빛실로 찢어진 부분을 살리는 장면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조회수가 30만이었어요. 세상에. 댓글이 수백 개 달려 있었습니다. 진짜 장인이다. 저 손놀림 봐. 어디서 수선 받을 수 있어요? 같은 글들이었죠. 영상 채널 이름은 도윤의 패션 일기였습니다. 오후에 웨딩홀로 출근했어요. 박 반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이선옥 씨, 어제 영상 봤어요? 네, 아침에 봤습니다. 좋아요. 근데 이제부터 외부 수선은 우리 허락 없이 못해요. 만약 정식으로 하고 싶으면 계약하고 500만 원 내야 해요. 500만 원이요? 당연하죠. 우리 웨딩홀 이름 걸고 하는 건데. 박 반장은 차갑게 말했어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웨딩홀 입구로 들어왔어요. 젊은 남자였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저정도윤이라고 합니다. 어제 영상 올린 사람이에요. 아, 당신이. 이선옥 선생님 계시나요? 박 반장이 저를 가리켰습니다. 도윤은 저에게 다가왔어요. 선생님, 영상 보셨죠? 반응이 정말 좋아요. 제가 제안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무슨 제안이요? 현장 수선 라이브 콘텐츠요. 선생님 솜씨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시청자들이 엄청 원해요. 도윤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망설여졌어요. 나는 그런 거 해본 적 없어요. 괜찮아요. 선생님은 수선만 하시면 돼요. 촬영이랑 편집은 제가 할게요. 박 반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촬영하려면 우리 허락받아야죠. 당연히 협의해야죠. 협찬도 붙일 수 있어요. 도윤은 당당했습니다. 박 반장은 팔짱을 꼈어요. 그럼 계약서부터 쓰죠. 계약금 500만 원. 그건 너무 과한데요? 싫으면 다른 데 가시든가요.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도윤은 저를 믿는 눈빛이었어요. 박 반장은 돈만 보고 있었죠. 계약금은 제가 알아볼게요. 제 입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도윤이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박 반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계약서는 내일까지 준비해 둘게요. 그날 저녁 도윤과 저는 웨딩홀 근처 카페에 앉았어요. 선생님, 계약서 조항 확인해 보셨어요? 아직이요. 제가 봤는데 불리한 조항이 많아요. 특히 손해배상 부분이요. 도윤은 서류를 펼쳐 보여줬습니다. 저는 고시원에서 가져온 치수장부를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30년 손님 기록이에요. 치수, 공임, 날짜 다 적혀 있죠. 장부를 펼쳤습니다. 빼곡한 손글씨가 가득했어요. 도윤은 놀란 표정이었죠. 와, 이거 완전 보물이네요. 이걸로 공임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어요. 박 반장이 부르는 대로 줄 순 없죠. 저는 빨간 펜을 꺼내 계약서에 줄을 긋기 시작했습니다. 불합리한 조항을 하나씩 표시했어요. 도윤은 웃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며칠 후 첫 라이브 방송이 잡혔어요. 웨딩홀 예식 전 대기실에서 촬영하기로 했죠. 라이브가 시작됐습니다. 도윤이 카메라를 켰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선옥 선생님의 현장 수선을 실시간으로 보여드릴게요. 신부가 들어왔습니다. 드레스 허리선이 맞지 않았어요. 선생님, 허리가 너무 꽉 끼어요. 저는 드레스를 살폈습니다. 허리선이 1cm 좁았어요. 이거 고칠 수 있어요? 물론이죠.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허리 1cm의 오차가 한 집안 사진을 망칩니다. 단호하게 말했어요. 채팅창이 순식간에 끓었습니다. 맞아요, 명언이다, 저장했어요. 같은 댓글이 쏟아졌죠. 저는 드레스 허리선을 풀고 여유분을 확보했습니다. 정확히 1cm를 늘렸어요. 신부가 다시 입어봤죠. 완벽해요. 신부가 웃었습니다. 라이브 시청자는 1000명을 넘었어요. 도윤이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반짝였죠. 선생님, 우리 시작이 좋은데요? 저도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늙었어도 제 눈금은 아직 정확했으니까요. 라이브 방송이 성공하면서 웨딩홀과 정식 계약이 코앞이었습니다. 도윤은 협찬사를 붙이려고 뛰어다녔고 저는 보증금 마련 방법을 궁리했어요. 단축깡통 속 채권 각서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그때 고시원 문이 열렸어요. 누가 노크도 없이 들어왔죠. 어머니, 며느리 미나였습니다. 미나야, 무슨 일이야? 미나는 평소와 달리 얼굴이 어두웠어요.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죠. 어머니, 우리 카페 보증금이 급해요. 건물주가 갑자기 올려달래요. 얼마나? 1000만 원이요.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미나야, 엄마가 지금 어떤 형편인지 알잖니? 알아요. 그래서 이것만 해주시면 돼요. 미나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저는 받아서 읽기 시작했죠. 처음엔 단순한 보증금 대출 서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페이지에 이상한 문구가 있었어요. 연대보증인 이선옥. 이게 뭐야? 어머니가 보증만 서주시면 돼요. 저희가 다 갚을게요. 저는 서류를 다시 읽었습니다. 천천히, 꼼꼼하게요. 치수장부를 보듯 빨간 펜으로 줄을 그어가며 확인했죠. 연대보증 조항이 세 군데나 숨어 있었어요. 만약 도현 부부가 못 갚으면 제가 전액 책임져야 했습니다. 미나야, 이건 아니지. 왜요? 저희 믿을 수 없으세요?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엄마가 질 수 없는 짐이야. 미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아들 가게 망하는 거 보실 거예요? 미나야,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어머니는 편하시겠죠. 고시원에서 혼자 사시니까. 저희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미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엄마도 살아야지. 살기는요. 어머니 요즘 웨딩홀에서 영상 찍는다며요? 그럼 돈 되잖아요. 그건 어머니가 우리한테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각박하게 구세요? 미나는 서류를 낚아채듯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문을 박차고 나갔죠. 저는 방에 혼자 남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화가 났는지 슬펐는지 알 수 없었죠. 아들 도현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응, 미나한테 들었어. 엄마 왜 이렇게 각박해졌어? 도현아, 엄마가 각박한 게 아니야. 그 서류에는 됐어요. 엄마 마음 알겠어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고시원 창밖을 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하나도 안 보였죠. 가방에서 금빛 실꾸러미를 꺼냈습니다.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이 실은 위기에서만 써라. 오늘이 위기인가요? 가족이 등을 돌리는 게 위기일까요? 저는 금빛 실한올을 꺼냈습니다. 손가락에 감아봤어요. 가늘지만 질겼죠. 가족의 틈도 법의 틈도 대충 꿰매면 다시 터진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내일 도윤을 만나기로 했어요. 계약서 최종 검토를 해야 했죠. 하지만 머릿속은 아들 생각뿐이었습니다. 제가 나쁜 엄마일까요? 아들 가게를 살릴 수 있는데 그걸 거부하는 게 나쁜 건가요? 아니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연대보증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남편이 살아계실 때 지인 보증을 서줬다가 3년을 고생한 적이 있었죠. 금빛 실이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위기에만 쓴다. 그럼 오늘은 위기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 실을 쓸 곳은 미나가 내민 서류가 아니었어요. 제 인생의 찢어진 부분을 먼저 꿰매야 했죠. 다음 날 도윤과 만나기로 한 카페에 갔습니다. 도윤은 이미 와 있었어요. 노트북을 펼쳐놓고 뭔가 계산하고 있었죠. 선생님, 앉으세요. 고마워요. 저는 커피를 시켰습니다. 도윤이 노트북을 돌려 보여줬어요. 협찬사 두 곳이 확정됐어요. 한 곳은 재봉틀 브랜드, 또 한 곳은 웨딩 소품 업체예요. 합쳐서 300만 원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그럼 계약금은? 아직 200만 원이 부족해요. 저는 가방에서 단축깡통을 꺼냈습니다. 맨 아래층 봉투를 꺼내 도윤에게 보여줬어요. 이게 뭐예요? 1999년 채권 각서요. 시어머니가 남기신 거예요. 도윤이 서류를 읽었습니다. 이거 찾을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20년도 더 된 건데. 그래도 한번 알아봐야죠. 시장 신용조합 가보세요. 그날 오후 저는 시장 신용조합을 찾아갔습니다. 오래된 건물이었어요. 20년 전 시어머니와 함께 왔던 기억이 났죠. 창구 직원에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확인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직원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죠. 잠깐만요. 오래된 건데 확인해 볼게요. 30분을 기다렸습니다. 직원이 돌아왔을 때 두꺼운 장부를 들고 있었어요. 손님, 기록이 희미하긴 한데요. 당시 미수금 회수권이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정말요? 네. 다만 신분 확인이랑 서류 절차가 필요해요.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액수는 얼마나 될까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200만 원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200만 원이면 계약금이 채워져요. 빨리 좀 부탁드릴게요. 최대한 서두를게요. 조합을 나서는데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도현이었어요.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엄마, 응, 엄마, 내가 내 삶이 힘들다고 엄마 삶을 깎아봤네. 미안해. 도현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나가 너무 심하게 말했어. 내가 그 자리에 없어서 미안해. 엄마 혼자 감당하게 해서. 괜찮아. 괜찮지 않아. 엄마가 우리 때문에 고시원까지 들어갔잖아. 나는 자식 노릇을 못했어.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도현아, 엄마가 너 원망하는 거 아니야. 다만 엄마도 설 곳이 필요해. 알아. 이제 알았어. 엄마, 조금만 기다려. 내가 제대로 할게.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어요. 시장 한복판에서 울 수는 없어서 골목으로 들어갔죠. 그날 밤 고시원에서 남편이 손본 재봉틀 모터를 꺼냈습니다. 모터가 식어 있었어요. 오랫동안 쓰지 않아서 그런가 봅니다. 손으로 만져봤죠. 차가웠어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이걸 고쳐준 게 2020년 겨울이었습니다. 그때 남편은 이미 많이 아팠어요. 하지만 제 재봉틀만큼은 꼭 고쳐야 한다고 우겼죠. 당신 좋아하던 것이 이거잖아. 남편이 그렇게 말했었어요. 저는 모터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집은 팔렸어도 제 손은 아직 제 것이었죠. 며칠 후 웨딩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형 예식이 잡혔다고요. 200명 규모였어요. 저는 계약서에 사인하기 직전이었죠. 보증금은 조합 환급금과 협찬금으로 거의 채울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번 예식 잘하면 완전히 자리 잡는 거예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가슴 한편이 불안했습니다. 뭔가 너무 순조롭게 흘러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예식 당일 웨딩홀은 붐볐습니다. 신부 대기실에만 들러리가 5명이었어요. 저는 수선 도구를 챙겨 대기했죠. 도윤도 카메라를 세팅했습니다. 선생님, 라이브 준비됐어요. 시청자들 벌써 1000명 넘었어요. 그래요? 긴장됐습니다. 하지만 바늘을 잡으면 다시금 평온해졌죠. 신부가 드레스를 입었어요. 화려한 드레스였습니다. 등 뒤로 후크가 20개는 됐죠. 그런데 신부가 일어서는 순간 드레스 뒤에서 뚝 소리가 났어요. 후크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바로 달아드릴게요. 저는 후크를 주워 다시 달았어요. 그런데 신부가 몇 걸음 걷자 또 뚝 소리가 났죠. 이게 왜 이래? 들러리 한 명이 말했습니다. 저는 드레스를 자세히 살폈어요. 후크 위치가 잘못됐습니다. 장력을 견디지 못하는 위치에 달려 있었어요. 게다가 후크 자체도 약했죠. 이거 누가 단 거예요? 웨딩홀 수선실에서 어제 달았어요. 제 얼굴이 굳었습니다. 예식 시작까지 40분 남았어요. 후크를 전부 다시 달아야 했죠. 선생님, 어떡해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카메라는 여전히 돌고 있었어요. 라이브 시청자는 2,000명을 넘었죠. 다시 달아볼게요. 전부.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후크를 하나씩 떼어냈어요. 그리고 드레스 안쪽 봉제선을 확인했죠. 장력이 집중되는 부분을 찾았습니다. 후크는 예쁘게 다는 게 아니에요. 힘을 받쳐야 해요.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채팅창이 끓었어요. 저는 금빛 실을 꺼냈습니다. 후크를 다시 달기 시작했죠. 위치를 조정하고 봉제선 안쪽까지 꿰맸습니다. 한 땀 한 땀. 손이 빨랐어요. 40년 손이 기억하고 있었죠. 그때 박 반장이 대기실로 들어왔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후크 다시 달고 있어요. 왜? 어제 우리가 했잖아요. 제대로 안 됐어요. 이대로 가면 예식 중에 터져요. 박 반장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수선실은 항상 제대로 해요. 그럼 이건 뭡니까? 저는 떨어진 후크를 보여줬어요. 박 반장은 말을 못했죠. 이건 외부 수선 탓이에요. 선생님이 어제 뭘 손댔죠? 어제는 안 왔어요. 오늘 처음이에요. 그걸 누가 증명해요?
박 반장이 따져 물었습니다. 저는 도윤을 봤어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죠. 제가 증명할 수 있어요. 도윤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뭔가 떴어요. 어제 웨딩홀 수선실에서 자재 납품받은 기록이에요. 후크 200개, 실 10통. 근데 이 후크 업체, 최근 불량률이 30%예요. 어디서 그런 걸 알아냈어요? 인터넷은 다 기억하거든요. 도윤은 여유롭게 웃었습니다. 박 반장은 꽤나 당황한 표정이었죠. 저는 마지막 후크를 달고 매듭을 지었습니다. 됐습니다. 일어나 보세요. 신부가 일어났어요. 몇 걸음 걸어봤죠. 후크가 끄떡 없었습니다. 완벽해요. 신부가 웃었습니다. 라이브 시청자는 3,000명이 넘었어요. 박 반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나갔습니다. 신부가 예식장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뒤에서 지켜봤죠. 입장 음악이 흘렀습니다. 신부가 걸어가는 내내 드레스는 완벽했어요. 예식이 끝나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바느질은 거짓말을 못해요. 어디가 터졌는지, 누가 허술했는지 다 드러나요. 도윤이 카메라를 껐습니다. 선생님, 대박이에요. 조회수 실시간으로 오르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박 반장 문제도 이제 해결될 것 같아요. 무슨 뜻이에요? 불량 자재 쓴 거, 증거 다 잡혔어요. 웨딩홀 본사에 제보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실은 실밥처럼 잡아당기면 끝이 따라오니까요. 일주일 후 시장 신용조합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선옥님 확인됐어요. 환급금은 230만 원입니다. 정말요? 네. 당시 미수금이 현금성 포인트로 이관됐어요. 신분 확인하시면 바로 찾으실 수 있어요. 저는 조합으로 달려갔습니다. 서류에 사인하고 통장을 만들었어요. 230만 원이 입금됐죠. 손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어요. 이 바늘은 언젠가 내 살을 꿰맨다. 시어머니 말씀이 맞았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과 만났어요. 선생님, 협찬금까지 합치면 계약금 다 됐어요. 알아요. 그럼 이제 계약하시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웨딩홀이 아니에요. 네. 제 작업실을 낼 거예요. 도윤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네. 작은 곳이지만 제 이름 걸고 할 거예요. 며칠 후 시장 근처 작은 가게를 계약했습니다. 평수는 작았지만 채광이 좋았어요. 간판을 주문했죠. 금실 한 땀. 남편이 손봤던 재봉틀을 옮겨 놓았습니다. 치수장부도 책상 위에 펼쳐놓고요. 금빛 실꾸러미는 유리장 안에 넣었어요. 오픈날 시장 상인회 김윤자 부회장이 떡을 돌렸습니다. 선호가 축하해. 내가 다시 일어서는 걸 보니 내가 다 기쁘다. 고마워요, 윤자 씨. 도윤도 왔어요. 카메라를 들고요.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바로 오픈 라이브 진행할게요. 그래요. 손님이 하나 둘 들어왔습니다. 웨딩홀 라이브를 본 사람들이었어요. 선생님, 한복 수선 가능해요? 물론이죠. 저는 손님을 맞았습니다. 40년 만에 제 이름으로 하는 수선이었죠. 그때 문이 열렸어요. 아들 도현과 며느리 미나, 그리고 손자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도현이 꽃다발을 건넸어요. 미나는 고개를 숙였죠. 어머니, 그때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괜찮아.
저는 미나 손을 잡았습니다. 다 지난 일이야. 손자가 저를 올려다 봤어요. 할머니, 여기가 할머니 가게예요? 그래, 그렇단다. 할머니 짱이다. 손자가 웃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어요. 도연이 작업실을 둘러봤습니다. 재봉틀, 장부, 금빛 실을 보더니 눈시울이 붉어졌죠. 엄마, 이거 아빠가 고친 재봉틀이네. 그래. 아빠가 마지막으로 손봐준 거야. 엄마, 내가 내 삶이 힘들다고 엄마 삶을 깎아내렸어. 정말 미안해. 도연아. 저는 치수장부를 펼쳤습니다. 첫 장을 보여줬어요. 내 아버지 허리 32에서 34로 늘던 해가 1997년이었어. 그 애가 우리 집 제일 행복했지. 도연이 장부를 만졌습니다. 엄마, 이거 다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럼. 장부는 돈만 적는 게 아니야. 우리 삶의 증거지. 도연이 울었어요. 미나도 같이 울었죠. 저는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이제 됐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날 밤 금실한 땀은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수선 예약이 2달치나 밀렸어요. 도윤은 라이브를 끝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선옥 선생님의 금실한 땀 많이 찾아주세요. 여기는 단순히 옷만 고치는 게 아니라 삶을 꿰매주는 곳입니다. 시청자는 5,000명이었어요. 댓글이 쏟아졌죠. 선생님 응원해요. 꼭 갈게요. 감동이에요. 같은 말들이었습니다. 저는 재봉틀 앞에 앉았어요. 남편이 손봤던 모터가 다시 따뜻해졌죠. 첫 손님 옷을 꺼내 바늘을 꿰었습니다. 한 땀 한 땀. 제 인생도 이렇게 다시 꿰매지고 있었어요. 금실한 땀이 오픈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작업실은 예약으로 가득했어요. 홀레 응급수선, 한복 리폼, 상복 맞춤까지 다양한 일을 했죠. 도윤과는 시니어 마이너스 청년 협업 클래스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결혼식 응급수선 3분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도윤이 카메라 앞에서 말했어요. 저는 옆에서 시연했죠. 치마가 찢어졌을 때 제일 먼저 볼 곳은 말기선이에요. 여기가 살아있으면 무조건 살릴 수 있어요. 수강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젊은 사람도 있었고 제 또래 분들도 있었어요. 선생님, 저도 할 수 있을까요? 60대 어머니 한 분이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바늘 잡을 수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클래스가 끝나고 수강생 한 분이 다가왔어요. 선생님, 저 사실 남편 잃고 나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근데 선생님 보니까 용기가 나요. 그래요? 네. 저도 뭔가 해보고 싶어요. 저는 그분 손을 잡았습니다. 할 수 있어요. 우리 나이에도 시작할 수 있어요. 도현과 미나는 명절마다 금실한 땀에 왔습니다. 촬영 보조도 하고 청소도 도왔어요. 엄마,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저 천 좀 정리해줘. 도현이 웃으며 일을 했습니다. 미나는 손님들께 차를 대접했어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하시다니. 한 손님이 제게 말했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죠. 웨딩홀 박반장 소식도 들렸습니다. 불공정 계약과 불량 자재 사용으로 본사로부터 제재를 받았다고 해요. 웨딩홀은 외부 수선사 등록제를 도입했죠. 이제 수선사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모두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내가 뭘 했어. 그냥 할 말 했을 뿐이지.
그게 용기예요. 선생님처럼 올바른 목소리 내는 분이 많아져야 해요. 어느 날 저는 금빛 실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긴 실 중 마지막 한 올이 남아 있었어요. 처음 웨딩홀에서 신부 치마를 살렸던 바로 그 실이었죠. 저는 그 실을 간판 뒤편에 매달았습니다. 선생님, 그거 왜 거기 다세요? 도윤이 물었어요. 이 실은 위기에만 쓰는 실이에요. 이젠 저만의 위기가 아니라 손님들을 위해 남겨두는 거예요. 멋지네요. 도윤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간판 뒤편에서 금빛 실이 희미하게 빛났어요. 그날 저녁 저는 작업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재봉틀 앞에 앉아 마지막 주문을 마무리했어요. 신부 드레스 허리선 수선이었죠. 바늘을 꿰고 한 땀 한 땀 떴습니다. 40년 전에도 이렇게 했고 오늘도 똑같이 하고 있었어요.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당신 보고 있어? 내가 해냈어. 다시 일어섰어. 재봉틀 모터가 따뜻하게 울렸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죠. 창밖으로 시장 불빛이 보였어요. 사람들이 오가고 장사하고 살아가고 있었죠. 저도 그 속에 있었습니다. 제자리에서 제 손으로 치수장부를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한 땀 한 땀 꿰매는 거라고. 찢어지면 다시 잡고 터지면 또 잡는 거라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저는 마지막 매듭을 짓고 실을 잘랐습니다. 바늘 끝에서 삶이 찢어질 때 한 땀의 정직이 인생을 다시 꿰맨다. 금실 한 땀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약속이기도 했죠.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금빛 실이 되길, 단단한 매듭이 되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시고 항상 건강하세요.